예스 탑. 예스 탑. 최영대 뉴스 정면 승부. 화요일 하루 잘 보내고 계십니까?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최영일입니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이 멈추지 않고 있어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이다. 휴가를 끝내고 돌아온 박근혜 대통령, 오늘 이런 말로 답답한 심경을 밝혔는데요. 아픈 가족사도 언급하면서 배치 필요성과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사실상 정면 돌파를 선언했다, 이런 분석입니다. 한편 각종 의혹으로 특별감찰을 받고 있는 우병우 민정수석, 오늘 국무회의에 배석을 했습니다. 초미의 관심사였던 거취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은 전혀 없었고요. 야당의 사퇴 압박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오늘 뉴스 정면 승부 2부에서는요.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 만나보겠습니다. 당 차원의 세법 개정안이 발표됐는데요. 고소득층과 기업들에겐 세금을 더 걷고 중산층과 서민의 세제 부담은 낮추는 방안입니다. 우병우 민정수석의 가족기업 운영 의혹을 겨냥한 듯 우병우 방지법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잠시 후에 들어보죠.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여름 휴가에서 돌아온 박 대통령. 오늘 국무회의 주재하면서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했고요. 그러나 우병우 민정수석 거취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YTN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 짚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당초 이 박 대통령의 휴가 중에 정리한 국정운영 구상이 드러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았어요. 그렇죠. 자, 경제와 안보 위기 극복을 국정운영의 목표로 제시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오늘 국무회의 언급을 보면요. 주로 안보 위기 그리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요. 네. 당초 어제 그 휴가 마치고 업무에 복귀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어제 하루는 공식 일정이 없었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제 이런 언급을 했는데,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그 해마다 여름 휴가 복귀하고 나면은 8월 첫째 주 혹은 둘째 주에 국무회의 열어가지고 휴가 중에 정리한 국정운영 구상을 이렇게 쭉 밝혀왔었죠. 네. 그 올해는 특히 현안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병우 민정수석 문제, 사드 문제, 네. 김영란법 문제, 아주 참 많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 관심이 집중이 됐었죠. 그런데 오늘 이제 가장 비중 있게 언급한 부분이 사드 배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 총 언급의 거의 3분의 1가량을 사드 배치 문제를 언급을 했는데요. 말씀하셨듯이 그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이다. 네.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을 했었고, 또 가족사 문제까지 언급하면서 가슴 시릴 만큼 아프게 부모님을 잃었다,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8월 15일이면은 고 유경수 여사가 문세강의 총에 맞아 죽은 지가 이제 꽤 되는데, 이제 남은 그리고 소명은 대통령으로서 나라와 국민을 각종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내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했었고요. 또 이 문제는 바뀔 수 없는 문제다라는 표현까지 했습니다. 반대 여론이 있지만은 정면 돌파하겠다, 한번 간 이상 돌릴 수 없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명을 분명히 했고요. 또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회복 기운이 지금 되살아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다소 좀 긍정적인 진단을 내렸고요. 하지만은 기업 구조 조정 계속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추경 예산안을 제때 통과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김영란법은 근본 정신을 지켜나가면서도 경제의 부정적인 영향은 최소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김영란법에 대해서 지금 국민권익위원회가 시행령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일정 부분 그 수정할 뜻을 내비쳤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부 각 부처에서 협의 과정에서 시행령이 좀 수정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언급하신 대로요. 특히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한 중요한 언급들이 있었는데, 자, 지역의 대표인 국회의원과 단체장들도 만나겠다, 이렇게 언급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민심 청취를 통해서 좀 소통을 강화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되돌릴 수 없다, 바뀔 수 없는 문제라는 입장은 분명한 것 같고요. 단 그 과정에서 설득 과정이 부족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라든가 단체장을 대통령이 직접 만나겠다. 그래서 민심 청취를 듣고 설득에 나서겠다. 그런 의사를 밝혔습니다. 당장 새누리당 대구 경북 지역 일부 그 초선 의원들이 대통령을 면담하고 싶다 이렇게 신청해둔 게 있거든요. 네. 또 뭐 언제인지 모르겠지만은 조만간 그 면담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국회의장단 또 상임위원장단과의 만남이 또 이달 중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예정이 돼 있는데 각 당의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면은 여야 지도부와의 정례 회동도 아마 다시 재개될 거고요. 지금 이런 것들은 뭐 만남이 예정돼 있는 것은 예상할 수 있는 건데 네. 아마 예상 못한 그런 예정돼 있지 않은 만남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성주 국민들과의 만남도 뭐 못할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형식이 어떻게 될지는 뭐 좀 더 청와대에서 검토를 해보겠지만은 충분히 그런 개연성이 있어 보이고요. 또 당장 그 경제 쪽 그 살리기를 위해서도 민생을 찾는 현장 행보도 아마 계속될 겁니다. 오늘 대통령이 당장 이번 주에 뭐 장소 한 곳 찾겠다라는 표현도 했는데 네. 그런 민생 행보 계속 할 것이고요. 그래서 대통령의 소통 행보는 민심 청취 그리고 설득의 무게를 두는 그런 행보가 아닐까 이렇게 네.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위원님. 하지만 이 우병우 민정수석 거취 문제 혹은 뭐 인사 개각 이런 좀 민감한 현안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단연 관심은 그 우병우 민정수석 거취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언급하느냐라는 그랬었죠. 건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오늘 회의는 청와대에서 열렸습니다. 네. 국무회의 청와대에서 열리고 또 세종시를 이렇게 화상으로 연결을 했는데 네. 영상으로 연결했는데 이 자리에 청와대 관련 수석 비서관들이 배석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우병우 민정수석도 관련자로 배석을 했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도 또 뭐 이제 뭐 확대 해석 그 가능하죠. 뭐 신임을 하는 거냐라는 뭐 해석도 가능한데 그동안 대통령이 그 여름 휴가 가고 복귀한 이후에 일부 개각을 하든가 아니면 청와대 비서실을 일부 개편하는 네. 그런 행동을 그렇게 쭉 해왔거든요. 그랬었죠. 그래서 그것이 단순한 그 개각이 아니라 그런 걸 통해서 국정 운영에 동력을 삼아왔단 말이죠. 네. 그래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다고 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대통령이 개각을 안 한다. 또 민정수석을 교체 안 한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네. 개각하면은 하는 거지. 뭐 미리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사인을 줄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인사 문제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사실 취재를 하다 보면은요. 인사 문제만큼 취재하기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네. 그 언론이나 외부에서 보는 개각이라든가 인사의 필요성 또 인사폭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건 있을 거고요. 흐름이 있을 거고. 하지만 또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보는 시각은 다른 것은 또 당연합니다. 네. 그리고 청와대 입장으로서도 교체 필요성에 공감을 하더라도 지금 당장 적절한 대안이 없을 수도 있고 네. 또 검증이 지금 진행 중일 수도 있고 여러 변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개각이 곧 이뤄질 거다. 아니면 없을 거다. 또 우병우 민정수석을 대통령이 신임한다. 아니면은 머지않아 교체할 것이다. 이런 예산 자체가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무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네. 어차피 인사는 대통령이 하는 것이고 대통령도 이 시점에서는 개각의 필요성을 느낄지 모르지만은 또 한 내일 되면 또 달리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할지를 좀 지켜보는 네. 그럴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뭐 특별 감찰이 한 3주 정도 진행돼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오늘 배석 뭐 눈에 띌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대통령 휴가 중에 신임 경찰청장 인사가 단행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병우 민정수석이 인사검증 책임자니까 결국 신임하는 거 아니냐 하는 관측이 지난주에도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 벌써부터 이 음주운전, 논문 표절 이런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저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철성 내정자에 대한 인사 발표 이례적으로 대통령 휴가 중에 이루어졌는데 네. 피치 못할 사정은 있었습니다. 네. 현 그 경찰청장 그 강신명 경찰청장 네. 임기가
22일 끝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휴가 중이라도 불가피하게 인사 발표를 할 수가 없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인사청문회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빠르면은 12일이 될지 아니면은 18일이 될지 여야 간에 지금 입장을 조율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우병우 민정수석이 중심이 돼서 인사 검증을 했다라는 거죠. 네. 야당은 믿지 못하겠다. 아하. 그리고 우병우 수석에 대한 문제하고 같이 엮어서 이렇게 불신의 눈으로 지금 보는 시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야당 일각에서는 아예 인사청문회 자체를 보이콧해야 된다. 이런 아하. 주장도 있었습니다. 네, 네. 하지만 야당 원내대표들이 우수석 문제는 우수석 문제, 또 인사청문회 문제는 인사청문회 문제다. 이렇게 이제 갈래를 텄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인사청문회는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인사 발표나자마자 이런저런 문제가 나오고 있는 거죠. 이철성 내정자 23년 전 일이긴 하지만은 음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23년 전 일이라서 그 인사 검증 과정에서 청와대가 알았지만은 그냥 그럴 수도 있다라고 넘겼을 수도 있지만은 사실 경찰청장이라는 자리가 그렇죠.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단속해야 될 최고 책임자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삼으려면 문제 삼을 수도 충분히 있을 거고요. 또 논문 문제도 오늘 보니까 2000년에 네.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에 제출한 석사 논문 표절 의혹이 또 제기가 됐더라고요. 네. 또 앞으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다른 의혹들 제기될지 좀 지켜두고 볼 일이지만은 어쨌든 우병우 민정수석 문제가 얽혀가지고 네. 어느 때보다 인사청문회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이 개입하는 게 앞으로 개각 또 정부와 공기관 인사 또 8.15 특별사면 여러 가지 업무들이 남아 있어서요. 그렇습니다. 점점 깐깐하게 보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추은호 YTN 해설위원이었습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네, 1부 여기까지고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